이제 8번에 지역지구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재 238페이지. 그러니까 사실 토지정책, 주택정책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고, 제가 PPT에 띄워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서, 그리고 연결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제가 PPT를 별도로 만든 거니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지역지구제가 나오면 얘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합친 개념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용도지역은 학교였어요? 학원이었어요, 여러분? 네? 용도지역은 학교죠, 학교. 그래서 제가 용문고등학교 출신인데 용문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를 같이 다닐 수는 없다고 그랬죠? 네? 전학은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한 지역에 불가능하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는 중복지정이 불가능한 거였죠. 네. 근데 농림지역이었다가 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이었다가 도시지역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용도지구는 경복화재, 뭐 취재진보고, 뭐 경복화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9개의 지구로 나눠져 있었던 거. 걔는 학원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학원. 그래서 학교를 다닐 때 수업 성적이, 학업 성적이 미진하면 학원을 다니죠, 별도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럼 영어학원도 동시에 중복해서 다닐 수 있나요? 그렇죠? A학원 다니면 B학원 절대 못 다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한 지역에 중복지정이 가능하다? 가능한 거였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도관농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용도지구가 지정이 될 때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위에 덮어 씌워지겠죠. 그걸 중첩이라고 표현한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가능한 거죠. 네. 그걸 쓸데없이 용도지역은 중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중복하고 헷갈리니까. 중복과 중첩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긴 한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아셨어요? 이건 공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를 하는 내용들인데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의 공법 문제가 개론의 정책론 부분에서 나오면 아예 손도 못 대볼 수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되셨죠? 이게 우리가 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였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학적 측면에서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를 보세요. 쭉 적어서 설명드리고 역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1지역이 있어요. 전에보다 좀 동그라미가 나아졌죠? 네. 그러면 이제 A가 있는데 A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대요. 1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지역에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지 않고 있었어요. 수요자들이 이제 망설이고 있었어. 그러면 수요자가 망설이고 있으면 공급도 증가가 될까요? 공급도 망설이고 있을까요? 망설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요한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니까 수요가 망설이니까 당연히 공급도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망설이고 있었냐면 이렇게 주택 공급이 망설이고 있어요. 망설이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공급이 됐으면 실선이겠죠. 굉장히 세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지역에 뭐가 따라 들어올 수 있었냐면 공장이 따라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둘은 주택과 공장은 상호간에 어울리는 이용인가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인가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죠. 그럼 정후 외부 효과가 발생할까요? 부의 외부 효과가?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 이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얘가 발생이 되니까 이 지역의 쾌적성이 심각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이 지역에 주택을 지어놨을 때 공장이 따라 들어오면 말짱 꽝이 되니까 주택 수요가 망설이고 있었겠죠. 근데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우려가 현실이 됐어. 공장이 진짜 들어섰어요. 들어섰어. 그럼 이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택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고 또 다른 지역으로 주택이 지어지겠죠. 다른 지역에. 주택이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이 왼수 같은 공장이 또 들어섰네요. 옆에. 그럼 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렇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상호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됨에 따라 뭐가 발생이 되면 부의 외부 효과가 계속 발생이 돼버리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떨어지겠다.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니까 당연히 정부는 뭘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높여주고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고자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야, 상업 지역이야, 공업 지역이야 이렇게 묶어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역지구제죠. 그래서 이 지역을 주거 전용적으로 묶어버렸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공장 못 짓죠, 얘? 정부가 지역지구제를 주거 전용 지역으로 묶어버림에 따라, 지정함에 따라 이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 그럼 이 지역의 쾌적성이 보장되나요? 이 쾌적성이 보장되겠죠? 보장이 돼요. 그럼 이 지역의 주택 수요가 적극적으로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죠? 예,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 결과.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올라가나요? 올라가지 않나요?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얘가 1억 2천이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네요. 1억 2천만. 되셨죠? 그러면 지금 A, 잘 보세요. A는 지역지구제를 A가 실시했나요? 아니죠. 지역지구제라는 일이 발생되기 전부터 이 주택을 독점하고 있던 자죠. 그럼 1사자의 전전자, 사전적 독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전적 독점자는 결국 유식한 표현이네요. 기존의 공급자죠. 되셨나요? 그럼 지금 사전적 독점자는 원래 얼마를 받았는데? 1억인데 1억 2천만 원만큼 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2천만 원만큼 뭐가 발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과이윤을 누리게 돼요. 얼마만큼? 2천만 원만큼. 얘가 발생이 됐죠. 그럼 경쟁이 나타나나요? 나타나죠. 이 지역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왜? 수요가 발생했으니까. 수요 발생으로 시장에 뭐가 발생해서?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의 임대인이, 기존의 공급자가 초과이윤을 누리니까.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되셨죠? 이것까지 맞히시면 여러분이 이 내용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진짜로. 질문해 볼 거예요. 주택 수요가 10 증가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수요 증가가 10 증가로 출발했어요. 장기적으로 지금 주택이 지어졌죠? 지금 얘 단기에 지어진 거예요? 장기에? 신규 주택 공급은 무조건 장기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셔야 돼요. 얘 장기에 주택 공급이 증가됐죠? 그러면 이때 공급 증가가 이 시장에, 1이라는 지역 시장에 공급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얘가 9만큼 증가했대요. 9 증가래요. 9 증가. 아, 기대가 큽니다. 제발 맞춰야 될 텐데. 이거 틀리면 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텐데. 뭐 괜찮죠?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얼마 증가했죠? 10 증가인데 공급이 얼마 증가로 끝났대요? 지지고 볶고 하더니 9 증가래요. 맞죠? 그럼 공급이 수요만큼 증가했어요? 수요보다 적게 증가했어요? 수요보다 많이 증가했어요? 적게 증가했죠. 적게 증가했죠. 그럼 얘는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비용 불변 산업이에요?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자, 이 질문 왜 하는지 갑자기 짜증난다. 손 들어보세요. 설마 짜증이 나도 짜증난다고 손을 못 들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럼 다시 잘 보세요. 원래는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게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불변이면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겠죠. 그런데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비용 부담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못 만들고 적게 만들고 끝나겠죠. 했었잖아요. 했었잖아. 278 얘가 알고 있어. 여기서 했었어. 여기서 했었다고요. 진짜로. 응? 어느 날인가 4교시에 했다고 우리가. 그래서 얘 적게 증가했죠? 뭐보다 적게 증가? 수요보다 적게 증가했어요. 왜 적게 증가했죠? 비용이 점점 증가하니까.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원래는 균형이었는데 수요는 10이고 공급은 9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서 초과 공급이라고 대답하시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초과 수요잖아. 가격은 뭐로 끝난다? 상승으로 끝나죠. 예. 원래 1억보다는 1억 100, 1억 200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격이 상승으로 끝난 걸 보면 우리는 이 산업이 무슨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는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못 맞추면 눈을 안 쳐다볼 거예요, 진짜. 여기. 점점 수업을 하면서 앙탈을 부리게 되네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수요가 10이 증가했어요. 수요가 10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10 증가로 끝났대요. 지지고 볶고 온갖 얘기를 다 담아놓고 공급이 수요 증가만큼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균형인가요? 최종적으로 균형인가요? 균형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죠. 뭐로 끝나요? 불변으로 끝나죠. 왜? 비용? 불변 산업이니까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준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얘가 11만큼 증가로 끝났대요. 처음 출발은 수요 증가, 10 증가는 똑같은데 공급이 증가돼서 최종적으로 끝나는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에 따라 다르다고? 산업의 종류에 따라 비용 증가 산업인지 비용 불변 산업인지 비용 감소 산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11만큼 증가가 됐다면 왜 만들어달라는 양보다 더 만들어줬을까요? 하나당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감소하는 거야. 신나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겠지, 공급자는. 그래서 더 많이 증가한 거지. 그래서 가격은 초과 공급에 따라 하락으로 끝나겠네요. 약간 하락으로. 얘는 비용 감소 산업이겠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다시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지역에 쾌적성이 높아져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 걸 봤죠. 그럼 이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또 생겨났죠, 지금. 그럼 이제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B는 지역지구재라는 일이 발생된 후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얘는 사전적 독점자, 사후적 독점자? 사후적 독점자는 1억에 살 수 있어요? 1억 2천에 사요? 지금 1억 2천에 사죠? 그럼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 초과이윤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나요? 정말 훌륭해. 정말 훌륭해. 정말 잘 가르쳐 왔나 봐. 정상이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조건을 매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뭐는 누린다? 공급자는? 정상이윤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상이윤을 누려요. 우리 이것과 비슷한 내용 언제 공부했죠, 여러분?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강하게 효율적인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도 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는 없지만 초과이윤은 누릴 수는 없지만 뭐는 누릴 수 있다? 정상이윤은 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 1차적인 시험 문제를 출제자는 내면 뭘 내냐면 이걸 내요. 지역지구재 실시의 결과
누가 초과이윤을 누린다고요? 누가 초과이윤을? 사전, 사후.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이윤 누리죠? 이걸 사후적 독점자가 누린다라고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MM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 같아요? 지읒, 지읒. 끝. 됐죠? 뭐 복잡하게 공부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역지구제는 지금 시장 실패 요인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생했나요? 다시 질문 바꿀게요.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요인이 아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오늘 처음 출발할 때 시장 실패 요인 5개를 설명드리고 출발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네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까먹어졌다.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다시 보세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분명히 시장 실패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지역지구제라는 정책을 실시한 거죠. 그럼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켜줬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했죠. 제가 뭘 강조했었냐면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몰린다고 그랬죠.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리는 건 초과이윤을 누리게 되는 건 또 다른 시장 실패의 요인이죠. 그럼 지금 결국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장 실패 요인 하나를 제거시키려고 정책을 펼쳤더니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이 발생한 거잖아요. 얘가 제거됨에 따라 얘가 발생한 거지 지금. 그러면 반드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 정책을 펼치기 전보다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야지. 제거돼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과 초과 이윤이 발생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의 크기를 비교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최고난도의 문제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슨 문제를 내는 거냐면 이렇게 말을 바꿔요. 자, 절 보세요. 지역지구제죠. 제가 왜 이렇게 힘줬는지 아셔야 돼요. 지역지구제죠, 여러분. 그럼 사전적 독점자가 문제인가요? 사후적 독점자가 문제인가요? 사전적 독점자가 문제죠. 지읒지읒. 네. 왜 문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되는 것이 또 다른 시장 실패 요인의 발생이잖아요. 되셨죠? 그래서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 이윤을 누린다라고 나오거나 사전적 독점자가 초과 이윤을 누리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장이라고 나오거나 그러면 O가 된다? O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머리가 꽉 꽂히다 보면 뭘 놓칠 수 있다?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 이윤 못 누리는 거 맞죠? 근데 정상이윤도 못 누린다 그러면 확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뭐는 누릴 수 있다? 정상이윤은 누릴 수 있는 거죠. 되셨다고 해주세요. 된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기초 입문과정들하고 좀 다른 건데 정책론 같은 내용들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지금은 신축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지역지구제 실시된 지역에 신축이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가능했죠. 가능했던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 짓게 되면 이 지역의 주택이 과밀됨에 따라 쾌적성은 떨어지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신축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새로운 신축이 불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얼마로 올라가 있다? 1억 2천은 올라간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수요를 공급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수요자들이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옮길까요? 옮겨가겠죠. 옆 지역으로. 인접한 옆 지역으로 옮겨갈 거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 지역의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얘는 대체 가능한 지역이죠? 예. 그럼 이 인근 지역과의 뭘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여기에 주택이 막 공급되면 여기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내용의 포인트는 역시나 뭐가 뜨면? 경쟁이 뜨면 뭐는 소멸? 초과는 소멸. 이게 공식처럼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정말 개로는 낱개로 다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출제자가 내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지역지구제면 사후적 독점자가 문제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지읒지읒 틀렸네? 그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정우외비 효과를 제거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정우외비 효과는 좋은 건데 왜 제거를 해요, 걔를? 정우외비 효과가 왜 시장 실패의 요인이었죠? 좋은 건데 시장이 맡겨놓으면 나서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랬죠. 적게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였지.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비 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요. 그럼 칠판 여기 보세요. 이용의 효율성이 전에보다 높아지면 집가는 올라가나요? 토지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대로 유지된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집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왠지 집가 안정을 도모하는 개념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보면. 그런데 지역지구제 실시에 따라 부의 외비효과 제거해서 이용의 효율성이 전에보다 높아지면 당연히 집가는 올라가겠죠. 그 집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되셨죠? 또 하나. 잘 보세요. 이 지역은 주거 전용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상업 지역이에요. 어디에 가치가 높아요? 상업지역. 왜? 땅값이 비싸요. 왜 비싸죠? 주거 전용 지역보다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죠. 건물을. 그럼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심지어 3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래요. 펑펑 울고 있겠죠. 그냥. 응?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죠.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예? 그러면 이 지역의 집가 중간, 얘 제일 높고 상업지역 제일 높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일 낮을 거 아니에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X죠. 떨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분명히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뭘 자꾸 올라가 그러지 마세요.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게 이용의 형평성이 분명히 지역 간으로는 떨어지는데 생각해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를 못 시켜줬으면 주공 계속 감에 따라 나만 아는 토지가 없어지죠. 그런데 지금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줌에 따라 개발하는 지역의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 개발하지 않고 남겨두는 지역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개발하는 지역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다른 지역은 남겨둘 수 있는 거지. 네? 됐죠? 그럼 그 땅을 다음 세대가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지지만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진다 그러면 O다 X다? O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으세요? 재밌죠? 집에 가서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다트 같은 거 던지지 마세요. 이놈이 이런 걸 강의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할만하시죠? 지역지구제 한번 볼까요? 자, 칠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교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표. 그래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집가가 상승하네요. 집가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사전적 독점자가 뭘 누려요? 초과이율. 이게 문제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읒. 네. 그 다음
이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지금 떨어졌죠. 이게 시장의 기능이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상대적 크기를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음, 지역 간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되므로 지역 간 용도 지역이 다르게 지정돼요. 지가 차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역 간 이용의 형평성은 떨어지죠. 결과적으로 세대 간 이용의 형평성은 도모할 수 있죠. 높일 수 있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강조한 거죠. 그 다음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래요. 이따가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개발권 이전제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239페이지를 보시면 239가 아니라 238 제일 밑 교재를 보는 요령을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이 교재를 일일이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면 지금 중요한 내용 PPT로 띄워놓고 읽어드린 거잖아요. 설명 다 해드리고.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돼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놓치지 말고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줄에 238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 맞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초과이윤을 누군가가 확 누려버리니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또 깨지네. 그게 내용이었죠. 그래서 239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3번에 지역지구제의 시간적 효과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단기 효과가 있죠. 니은 부분을 보시면 파란 부분 단기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아시죠? 증가하면 우측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 초과 수요로 초과 이윤 발생. 기존의 공급자가 뭘 누린다? 초과 이윤. 기존의 공급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전적 독점자. 그 다음 2번 장기적 효과. 단기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한다. 고개 들어보세요. 장기와 단기가 나오면 무조건 장기와 단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기에는 공급량 변화가 있을 수 없다가 포인트인 거죠. 포인트. 장기가 되면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기억에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 A, B, C의 내용으로 있어요. 그래서 C 부분 보기 전에 B를 볼게요. B. 만약 그동안의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비용 불변 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원래 가격으로 복귀하게 된다. 맞나요? 맞죠? 가격은 무조건 뭐에 일치시켜주면 되니까 비용에. 그 다음 C. 그러나 그동안에 노동비가 상승한 경우라든지 건축자재비가 상승한 경우, 즉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가격은 뭐 되고 끝난다? 상승.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원래보다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이고 부동산의 공급량은 생산비가 일정한 경우보다 적게 증가될 것이다. 읽혀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 D, 제일 위. 신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 지역 내에서 수급 경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소멸한다. 있나요? 네. 니은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A 쭉쭉쭉 뭐라고 돼 있고 그 부분에 B 부분을 보시면 B.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수급 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소멸되어 부동산 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다. 맞죠? 그래서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경쟁이 뜨면 뭐는 소멸한다? 초과이윤은 소멸한다. 뭐와 뭐가 같아지고 끝난다?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고 끝난다. 지금 그 얘기네요. 그 다음 4번에 괄호 4번에 사전적 독점의 문제라고 돼 있죠? 네.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줄 파란색 부분에 사후적 독점자도 뭐는 누린다? 정상 이유는 누린다. 맞습니다. 그 다음 괄호 5번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전의 토지 이용에 대한 기득권 때문에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만약에 얘가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보세요. 상업지역인데 갑자기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얘를 주거 전용적으로 만약에 용도지역을 전환시켜버리면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땅값이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발하니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어렵겠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다음 4번. 토지를 각각 다른 용적률로 용도 지정함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됐나요? 네, 됐죠. 그 다음 24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박스가 있어요. 241에. 그 박스가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드린 내용인가요?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제가 칠판에 그려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서에 입지이론 관련해서도 제가 가로로 잠깐만 208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208. 네. 208페이지 있죠? 거기 상업입지론, 209페이지에 공업입지론, 그 다음 210페이지에 주거입지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요약한 내용들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정리를.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는 자신이 있냐면 기본서 내용 자체가 다른 기본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해요. 설명을 좀 주저리 많이 달아놓은 스타일입니다. 제가 말이 많죠? 예. 그래서 말을 수업 시간에 좀 줄이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으니까 수업을 잘 들어보신 다음에 그게 뼈대니까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 읽을 때 중요한 건 파란색을 중심으로 읽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셨죠? 제가 개론은 기본서를 다독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네.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다음 개발권 이전제를 양도 제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볼까요? 얘도 정책론이 시험에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정상적으로 나오면 4문제에서 5문제인데 한 2년 정도, 30회, 31회 2번 정도 8문제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정책론이.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한 5문제 정도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정도 문제가 나오거나 한 6문제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론 부분의 숫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공법 관련 문제들을 조금 더 많이 내기 시작했어요. 2문제, 1문제 정도가 섞여요.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난 건데 그 내용이 매우 어렵게 나오냐? 절대 안 그래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오는 공법 문제는 공법에서 나오는 공법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당연히 비교도 안 되기 쉬워요. 세법 관련 문제도 세법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부동산 학개론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칠판만 보세요. 개발권 이전제를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얘가 지역지구제와 짝꿍이 돼서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칠판만 그대로 보세요. 개발권 이전제요. 지금 또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기본서를 막 찾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고.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개발권 이전제랍니다. 얘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개발권 이전제를. 그럼 중요한 건 얘는 이전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정책인가요? 정책이죠. 제도니까. 그럼 얘는 이름에 다 들어있죠. 지금 개발권만 이전제죠? 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이전시키는 제도다 그러면 X네요. 되세요? 그 다음 이제 이 개발권 이전제에서 이전하면 어디에서 이전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개념을 이제 설명드려 올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말 쉬워요. A 토지와 B 토지, C 토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인접한 토지예요. 인접한 토지. 근데 각각 다 뭐는 있냐면 소유권과 개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지는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나요? 그 토지에 부여되어 있는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토지 소유권과 개발권을 엄격하게 구분을 한대요. 이 내용 때문에 나왔대요, 사실은.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개발권이 있어야 된대요. 얘는 미국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내용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소유권과 이제 개발권이 있어요. 얘도. 소유권과 개발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세하게 B 땅과 C 땅은 지가의 격차가 있어요. 땅값에. 그러니까 이쪽 토지가 더 도심에 가까운 토지예요. 그러면 땅값이 더 높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용도 지역이 동일해서 건폐율 용적률의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가가 더 높고 얘는 지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C는 자신의 땅값이 낮으니까 원래의 건폐율 용적률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어서 이 개발권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얘가 몇 층을 올렸냐면 5층을 올렸어요.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B는 5층까지만 올리면 이 땅값이 높아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을 했을까요? 눈치를 보고 있었을까요?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개발 안 한 거예요, 지금. 개발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죠. 조금만 더 높일 수 있다면, 층수를 더 높게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할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시장에 이 A 토지를 개발하려고 봤더니 뜬금없이 뭐가 걸려요. 바닥 공사를 땅을 파고 있는데 뭔가가 출토가 돼. 우리는 출토라는 표현은 보통 문화재가 나왔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화재가 출토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을 개발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밤에 막 까부시면서 한다면서요. 현실에서. 그래서 죄책감도 좀 덜 느끼고 까부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쪽. 얘를 뭐 했냐면 토지 이용 규제를 하겠죠, 이제? 문화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를 했어요. 토지 이용 규제를 하면 A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발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거네요. 그럼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 정책에 따라 생각지도 못했던 손실이 발생했죠?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들고 일어날까요? 들고 일어났겠죠. 그럼 정부가 얘한테 뭘 해줘야 되죠? 원래?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정부가 계속 보상금을 직접 지급해주면 나만 하는 공공자금이 없겠죠. 그래서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문제겠죠, 문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A야, 너 내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함에 따라 네 개발권 이용 못하게 된 게 문제지? 그랬더니 A가 막 고개를 끄덕여요. 막 울면서. 화도 나고 울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개발권을 얘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용 못했고 얘는 있어서 개발했죠. 그럼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진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네가 가진 이 개발권을 토지 이용 규제가 이루어진 네 땅에서는 개발할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얘만 원하는 애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되세요? 그럼 말 그대로 성립됐죠? 뭘 이전하는 제도? 개발권을 이전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이용 가능한 개발권도 넘길 수 있나요?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넘기는 제도인 거죠. 그러면 개발권 이전제가 실시가 되려면 이용 불가능한 개발권이 발생해야죠? 그럼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죠? 토지 이용 규제. 그래서 개발권 이전제, 양도제의 전제되는 정책은 토지 이용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발권 이전제를 실시한 것과 흡사한 효과가 발생한 지역은 뭐가 극심한 지역이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햄버거하고 감자튀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과연 시장에서 이 개발권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겠느냐? 있겠죠?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B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B는 이 개발권을 사들이겠죠. 그럼 개발권을 사들여서 이 개발권을 용적률로 전환시키겠죠? 그럼 위로 더 올릴 수 있다, 없다? 올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0층에 올라갔어요. 예를 들어. 그럼 원래 내용대로 하면 5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10층까지 올림에 따라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나요? 이 정책의 결과? 개발권 이전제에 의해서. 그러면 시장에서 A가, 지금 B가 A의 개발권,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을 사들인 거죠. 그럼 대가를 서로 주고받았겠죠. 그럼 결국은 유식한 표현을 바꿔보면 개발권 이전제는 토지이용 규제 정책에 따라 발생한 이용의 형평성이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우발 손실을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을 시장에서 이전시킬 수 있게 만듦에 따라 개발 가능 지역에서 발생한 우발 이익으로서 보상케 해주는 제도다. 오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 우발 이익이 얘한테 들어가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도 되겠네요. 얘한테 네가 누린 이익으로 얘 보상해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예요. 정부가 사서 팔아줬나요? 지들끼리 사고 팔았나요? 지들끼리 사고 팔았어요. 이거 정부가 사서 팔아준다 그러면 X예요. 시장에서 거래하겠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개발권 이전제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용 가능한 개발권을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을 이용 불가능하게 된 개발권만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개발권만 따라해 보세요. 개발권만 이전제. 다시 개발권만 이전제. 예, 토지 소유권과 일체로 넘긴다 그러면 X라고요.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이라고. 어디에서 사고 판다? 시장에서.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용의 형평성은 높아졌나요? 이용할 수 없게 돼서 형평성이 깨졌는데 얘 이제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용의 형평성 높였네요? 단, 이 B 토지를 보면 얘만 층수가 주변보다 높이 올라가 버리나요? 개발권 이전제에 따라 얘만 층수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얘만 층수가 올라가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 등의 문제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겠죠. 그럼 이용의 효율성은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개발권 이전제를 많이 시행해버리면 용도 지역 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리겠죠. 예외적인 개발을 계속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개발권 이전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겠다, 시행하지 않는다? 예, 시행하지 않고 있죠. 이게 이 부분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요. 되시나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잘 보세요. 만약에 B가 개발권을 사지 않아도 마음대로 층수를 올릴 수 있다면 개발권 시장에서 돈 주고 살까요? 안 사겠죠. 그럼 개발권 이전제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개발권이 추가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은 절대로 안 되도록. 그래야 시장에서 얘가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발권 단위당 층수를 높게 올릴 수 있도록 줘버리면 개발권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맞죠? 그러니까 개발권을 많이 가져야 층수를 원하는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개발권의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그게 개발권 이전제에 전제된 개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개발권 이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개발권 이전제를 시행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 있대요. 뭐가 극심한 지역일까요? 토지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 거의 압권의 문제죠.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이전제는 둘 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그러면 O다 X다? X죠.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효과 제거, 이용의 효율성 높이는 거 맞아요. 개발권 이전제는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뭐 갖고 함정을 판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비교해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문제를 풀 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시험장 들어가서 보기를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보기 중에 효율성을 강조한다, 형평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있으면 그게 틀렸을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요. 그럼 걔를 꾹 찍고 신의 가호를 빌어야죠. 찍신의 가호를. 네. 집에 신들은 하나씩 있잖아요. 당신.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또.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럼 볼까요? 개발권 이전제. 이제 읽기나 보세요. 읽혀지면 성공한 거예요. 뭐만 분리했죠, 지금? 토지 소유권과 분리시켜서 개발권만 이전시켰죠. 니은 토지 이용 규제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개발권만 이용 가능하다. 이전 가능하다. 이거 이용 가능한 개발권도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면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 다음 디귿 개발 가능 지역의 개발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거죠.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나요? 형평성이? 형평성이. 그 다음 리을 개발 가능 지역에서 원래 용적률 규제 이상의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개만 층수가 올라가면 주변 지역의 통행, 통풍, 채광에 문제 발생하죠? 그 얘기였죠. 그 다음 미음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해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가 개발권 이전제가 되더라. 네. 얘가 TDR이에요. TDR.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6번에 부동산 정책의 시점 기준의 판단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금방금방 쉬는 것 같죠? 저만 시간이 잘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10분 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